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차로 주목받던 수소차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30% 가까운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전 모델에 비해 주행거리를 대폭 개선한 넥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25년 차세대 넥소를 출시하는데요. 이는 현대차가 이번 달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미디어데이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이즈 에브리웨이를 주제로 한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이죠. 수소 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등을 고려해 출시 시기를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소재 기업 WL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와도 손잡았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메가와트급 양선자 교환막 수전해를 양산하기 위해서인데요. 교환막 수전해는 알카라인 수전해 대비 수소 생산 비용이 1.5배 정도 비싸지만 현대차 수소 전기차용 연료전지 부품과 생산 인프라 공룡화를 통해 비용을 낮췄다고 합니다. 차세대 넥소의 구체적인 디자인과 성능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디자인은 지난 2022년 웹상에 공개된 스케치가 전부인데 공식 스케치가 아니어서 신뢰도가 낮습니다. 성능은 기존 모델을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 497마일, 기존 넥소보다 188km 늘어난 약 800km의 주행거리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수소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했는데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과 협업해 현대차 수소전기차 모빌리티 기술을 통한 탄소 중립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며 수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그룹 연간 수소 소비량을 2035년 300만 톤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량 수소 사태와 수소 공급 부족 사태가 겹치면서 수소 충전소를 찾으려는 넥소 오너들의 불편이 컸었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수소 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소차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정면 돌파를 선언한 현대차. 과연 차세대 넥소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소 연료 전지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소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통용되는 수소차들은 대부분 수소 연료 전지차죠. 수소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달리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수소 자체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수소차라면은 바로 현대의 넥소를 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신제품이 없었는데 내년에 차세대 넥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간략하게 기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소차 이 시장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SNA 리서치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 대부분은 전기차가 선점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전기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확연히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초기 시장에서 밀린 수소차는 더하겠죠.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역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수소차 시장은 한국이 꽤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50%가 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됐을 것이고요.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꼽자면 지금 수소차 시장에서는 플레이어가 몇 명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에 보면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현대차가 1위고요. 2위가 토요타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점유율이 이 정도가 돼요. 중국도 있긴 하지만은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글로벌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에서 신차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도 아파트나 뭐 회사 같은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두 개씩 생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소차는 훨씬 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수도권 정도를 제외하면은 수소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건데, 그나마 여기도 보시면은 뭐 영업이 안 하고 있거나 영업이 종료됐거나 마감됐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소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프라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와서 부담스러운데 당장 수소차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은 충전소 사업자 입장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인프라 구축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안 사게 되겠죠.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불량수소와 관련한 사고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수소의 수급도 그렇게 원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수소차에 대한 안전 우려 같은 것들은 비과학적이고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이 많긴 한데요. 이 인프라 부족 문제, 이거는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 수소차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건 아직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번 CES 2024에서 현대차가 수소 사업, 이것과 관련한 청사진을 발표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 차량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요. 이 나름대로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충전 문제가 있죠. 지금 고속도로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항상 차량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바로 리튬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리튬이 환경 오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빠르고 친환경 쪽에서도 확실한 우위가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힘이 더 강하다, 이런 수소차 역시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전기차와 공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아직까지는 대세인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그 중에서도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소차를 굳이 포기할 이유는 당연히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결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정의선 회장도 이번 CES에서 이런 수소에 대한 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더 많은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플레이어가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야지 시장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요. 인프라도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앞서 나갔던 현대차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가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